그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면, 보세요. 생각을 믿으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난 더 부자가 돼야 돼, 난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다 생각이잖아요. 쟤보다는 더 나았으면 좋겠어, 생각이잖아요. 좀 더 젊었으면 좋겠어, 뭐 건강했으면 좋겠어,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누구보다 얼마만큼, 그 분별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 판단, 분별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본래 있는 거? 지금 이 현실이 있잖아요. 이미 자기에게 100%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실상이죠. 그 실상에 그냥 있으면, 허상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망상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이 현실이라는 실상에 그냥 있잖아요. 이 현실이라는 실상에 그냥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좀만 젊었으면 좋겠어, 생각이잖아요. 생각 없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50, 60, 70, 80이라도 지금 나이가 있어요? 나는 몇 살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늙어서 주름살이 많아요. 그거 생각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을 보고 충격받아야 충격받는 거지. 거울 안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저 오랜 지인 중에 한 친구를 한 1, 2년 안 보다가 잠깐 봤어요. 근데 제가 멈칫하고 살짝 놀랐어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좀 그렇게 늙어보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잠깐 안 보다 봤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거 어찌 저렇게 나이가 들었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나이가 들었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할아버지처럼, 야, 저렇게 늙어버린, 어이구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차에 그 지인이 뭔 얘기를 하냐면, 와, 얼마 전에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충격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젊은 간호사가 나를 보고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서요. 그랬다고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충격이냐고요 이랬더니, 아버님이라 그랬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 젊은 간호사가 나한테 아버님 이리로 오세요라고 하는 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러면서, 야, 남들한테는 내가 아버님 소리 들을 나이가 됐나 봐요. 아니, 누가 봐도 아버님, 할아버님 안 한 게 다행인데. 안 듣겠지?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생각 속에 살아요, 생각 속에. 그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럼 관념에 이렇게 묶여 살거든요. 근데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늙었어도 자신이 생각하지 않을 때 생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지관, 생각을 멈추고 그냥 보면 늙음을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자기에게서 늙음을 찾아보세요.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늙음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생님 찾았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시면서 우두둑 여보세요. 늙었죠? 그게 늙음 맞아요? 일어날 때 우두둑 하면 늙은 거예요? 젊은 애들도 일어날 때 우두둑 하는 애들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두둑은 인연 따라, 어떤 인연 따라서 우두둑 소리가 일어날 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거든, 생각.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내 나이가 몇인지가 없어요, 아예. 내가 가난에 찾아보세요. 생각 따라가지 않을 때 지관하면 지금 나에게 가난함이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났어가 있습니까? 못났어가 있습니까? 심지어 아플 때도요, 있는 그대로 보면 아픔이라는 해석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자극이 관찰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은 인연 따라 어떨 땐 동일한 자극인데 많이 아프고 어떨 땐 안 아파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통증이 막 반복적인 통증이 계속 일어날 때 한 몇 시간 통증이 계속 일어나는데 갑자기 뭐 스트레스 받는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막 흥분하는 동안 막 한 30분 흥분하면서 막 전화로 싸우고 있는데 전화 딱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30분 동안은 통증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실제가 그래요. 전쟁 났을 때도 팔이 끊어져도 모른다고 하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근데 똑같은 통증이 일어났는데 그냥 통증이 일어났구나 하고 비추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알아차림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서 여기가 아프면 이거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아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뭐 몇 초 안에 쓰러져 가지고 뭐 저 세상 갔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나면 갑자기 지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진실에 있어요? 생각만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지금 이대로의 현실이 언제나 있잖아요. 펼쳐져 있잖아요. 이 현실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생각에만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생각에만 문제가 있죠. 아니 스님, 자식이 안 좋은 성적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죠. 그건 생각이잖아요. 안 좋은 성격을 받아야 그 아이가 딱 취직할 만한 곳에 취직하려면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여기 취직 안 할 거거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좋은 성적 받으면 다 의대 갈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다 의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알아서 인연이 법계가 소수만 의사를 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성적을 낮게 만들어 가지고 딴 일 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성적이 나쁜 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의사의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냥 가르쳐주는, 현실이 진실임을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메시지 같은 거일 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내 생각으로 우리 애는 의대 가야 돼요 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 그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적이 나빠도 문제가 없어요. 스님, 그러면 내 아들이 아주 성격 나쁜 애들하고 막 만나가지고 참 반에 좋은 애들 만나면 좋은데 성격 나쁜 애를 만나가지고 그거는 100% 문제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좋은 친구랑 어울리는 것도 좋죠. 근데 때로는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 다 두루두루 사귀어보는 게 좋아요. 음식 먹을 때도 좋은 음식만 먹는 게 무조건 좋지 않아요. 안 좋은 음식도 같이 적절히 먹어줄 때 면역력도 더 생기고, 어느 특정한 하나를 좋고 나쁘고 없어요. 현실은 그냥 여여부동한 법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삶은 이대로 안전해요. 근데 이걸 생각으로 바라볼 때만 불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관 이러니까 지관 수행을 하다 보면, 명상을 하고 지관 수행을 하고 생각을 탁 내려놓고 이걸 수행을 하다 보면 언젠간 내가 끊어지지 않는 지관의 상태로 내가 딱 돌변을 하겠죠? 그런 일은 없어요. 부처님 생각 안 하나요? 생각 다 한다니까요. 부처님도. 생각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부처가 돼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판단, 분별해야 돼요. 취사, 간택해야 돼요. 짜장면집 가서 뭐 먹을래요? 이러면 짜장 아니면 짬뽕을 취하고 하나 버려야 돼요. 짜장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 수많은 집들 가운데 우리 집을 취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취사, 간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중에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어떤 그게 있겠죠. 그걸 추구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추구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향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법문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한 자세. 이게 한번 탁 이게 전환이 돼야 돼요. 어떤 전환이냐면 그전에는 법문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성공동력이 쌓이고 쌓이고 알아듣는 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한 번은 딱 깨달음의 체험이 오겠지. 미래의 어느 순간. 그게 지금은 아닐 거야. 지금은 내가 약간 컨디션이 뭐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 오늘은 그냥 이렇게 듣자. 그다음 나중에 언젠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뭔가 막 컨디션이 좋은 날, 막 깨어있는 날, 그런 날 듣다가 팍 열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컨디션이 좋은 날, 안 좋은 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 생각이 탁 끊어져야 돼요. 지금 생각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지 않아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있잖아요. 명백하게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죽었나요? 없나요? 이 듣고 있는 놈 어디 갔어요? 있으니까 듣잖아요. 그 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놈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듣죠. 찾을 수 없다니까요. 볼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개합돼요, 저절로.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확인된 거를 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았어요? 어느 날 찾았어요. 이 불성을 찾았어요. 그럼 그건 찾아진 거죠. 그럼 뭐 찾아진 거 그게 불성이에요? 그걸 찾은 놈이 불성이에요. 그 찾은 놈이 불성이에요. 그러면 뭐 찾았어요? 뭐 찾았을 때 그 찾는 놈 지금 있잖아요. 그게 불성이에요. 그거 찾아야 돼요? 지금 이럴 때마다 뭐지? 뭐지? 하고 막 귀 기울이잖아요. 그 놈이 이미 깨달아 있어요. 이미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이미 살아 있어요. 이미 불성이에요. 불성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어른 스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스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대요. 너무 아주 너무 소소하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이 공부에 너무 심각하다고. 이 공부하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냐고. 엄청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엄청난 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막 빵 터지는 걸 추구하고 그런다고. 이거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자신은 깨달음 이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안목의 전환 같은 안목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목의 전환은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면요. 평생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저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예를 들어 나는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라고 막 굳게 믿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되지? 난 딴 길 가면 안 되나? 딴 길도 될 수 있지 하고 그냥 탁 바뀌는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삶의 흐름이 탁 바뀌잖아요. 근데 그 결심하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근데 그 결심하는 순간은 잠깐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무조건 A라는 대학에 보내야 되라고 집착을 했다가 어느 날 거기 무조건 보내야 되나? 안 가도 되지. 이렇게 탁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이 길로 가야 되라고 막 집착하고 있다가 문득 그거 딱 전환해서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전환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환의 순간에 엄청난 깨달음에 막 빵 터지는 뭐가 일어나나요? 그냥 내가 자식 어느 대학은 가야 되라고 집착했다가 집착을 탁 내려놓으니까 와 이제 살 것 같네. 이제 더 이상 집착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편안해지는 거죠. 그냥 집착하면서 막 반드시 돼야 되라고 막 쥐고 있던 게 그냥 탁 쉬워지니까 그 쉬워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쑥 내려간다 그러죠. 쑥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는 자식한테 닥달할 게 없죠. 왔니? 맛있게 밥 먹자 하고 재밌게 오늘 뭐 재밌었니? 하고 공부 네 알아서 해. 나 엄마 이제 집착을 놨어. 그러니까 너가 그냥 있는 그대로 좋아. 있는 그대로 됐어. 좋은 데 가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말 거좀 많은 거 이거 엄마한테 달린 게 아니더라고. 엄마가 착각했어. 내가 너를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엄마가 그동안 어리석었어. 이제 안 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 너 그렇다고 엄마가 너한테 막 실망해가지고 막 충격받아서 포기하고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 너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 너는 너 스스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너 길이야. 그리고 어차피 야 네가 예를 들어 네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수백억 벌었어. 엄마 줄 거야? 네 거잖아. 그 네가 성공한 거잖아. 똑같아. 엄마도 너 20살 대학 딱 졸업하는 순간 내보낼 거야. 그때부터는 너한테 빌빌도 생각하지 마. 서로 피차간에 니도 나한테 나도 니한테 서로 질척대지 말자고. 그 기간 동안만 최선을 다하자.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해줘야 나는 계속 엄마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 계속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 엄마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네? 아니 지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나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뭐 준비물 준비했어? 이걸 엄마한테 왜 물어보냔 말이에요. 나 오늘 뭐 공부하면 돼? 난 뭐가 부족해?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 웃긴 거 아니에요?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어차피 잘 살아도 아니 보통 그런데요. 잘 살아서 뭐 의사가 돼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큰 용돈 안 준대요. 서로 간에 크게 안기되는 게 그게 깔끔한 관계잖아요. 어쩌면 부모도 자식한테 크게 의지 안 하고 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벌리지만 말아. 나 크게 용돈 안 구할게.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약간 처음엔 충격을 받겠죠? 오이씨.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네? 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마한테 기대는 거죠. 그렇게 계속 기대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이제 전업 자녀가 됩니다. 30대 중반이 된 전업 자녀가 이제 하도 집에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용돈 주고 밥 주고 하니까 그 전업 자녀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 가시면 다녀오세요 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엄마 아빠가 오늘 뭐 해놔라 알겠습니다 이러고 집에서 막 해놓고 전업 자녀가 되게 하면 안 되죠. 미리 눈 죽 떨어 나가지고 하고 내보내는 게 이게 부모로서의 지혜가 아닐까요? 잠시 냉정하더라도 나중에 그럴걸요? 야 그때 엄마 아빠가 나를 냉정하게 내보내주기를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겠죠. 또 보세요. 이 세상에는 보세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늦은 것도 없고 빠른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진실에는 늦는 게 없고 빠른 게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빨리 내가 뭐 어떻게 됐었으면, 좀만 더 빨리 좀 부자가 됐었으면, 자식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갑자기 공부하겠다고 막 그러면 야 너 좀만 고등학교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아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알던 친구 중에도 대학 다닐 때까지도 뭐 별 공부 관심 없었고 뭐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대학교 말년 4학년 때 갑자기 공부에 꽂혀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에 미친 듯이 매진을 하더니만 나중에 석박사 따가지고 뭐 되게 이렇게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시절 인연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탁 이게 맞아 떨어지는 공부에도 인연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2학년 때까지는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고모가 학교 선생님인데 고모가 저를 붙잡고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고모가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야,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싶은 그 표정으로. 그러더니 야, 너 안 되겠다 하고는 너무 착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안 와도 돼 이러더란 말이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저보고
넌 착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는 안 와도 괜찮고 너 그냥 열심히 알아서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그냥 착하게만 살아. 착하면 됐지. 넌 착한 게 좋아. 그러고서 그냥 저를 던져버리더라고요.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저에게 공부를 탁 포기해버린. 그러고 나서 신난다고 놀러 다니다가 남자들끼리 노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자친구들 많은 남자애들이 있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그 여자친구가 많노? 이랬더니 교회 가면 많다고. 그래서 야, 우리도 교회 가자 했는데 어떤 친구가 절친했던 친구가 야, 우리 절에도 여자친구 많다고. 그래서 절에 처음 갔다니까 제가. 절에 처음 갔는데 그 스님이 저를 보고는 무슨 약간 수를 쓰신 것 같아요. 저보고 막 이 부처님과 인연이 깊다라면서 막 그럼 너 마음만 내면 너 하버드도 갈 수 있다 하면서 뭔 얘기를 막 한참 했는데 그때 뭔지 모르게 꽂혔어요. 그냥 그 말이 뭔지 모르게 저를 막 그냥 확 와닿게 했어요. 중2 때까지 죽어라고 해도 안 되던 공부가 갑자기 제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시작해가지고 그 겨울방학 지나고 딱 학교 갔는데 첫 시험에 너무 잘 봐가지고 고모한테 끌려갔다니까. 뒷골목으로 끌려갔다니까 고모한테. 진짜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뭔 얘기지 싶어서 왜요? 이런 조심스럽게 이게 뭐 컨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했겠지, 안 했으리라 믿지만 너 착하니까 그러지 않겠지 이러면서 그러지면서도 이러면 안 돼. 나중에 보니까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학은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기적 같은 게 그 방학 동안 수학이 갑자기 성적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우리 후배들 이제 막 잔뜩 먹을 거 싸들고서 이제 형들이 후배들 막 응원해주러 가는 게 있었어요. 응원해주러 가서 이제 나가서 내가 공부 어떻게 해라 막 설명해 주려고 이제 앞으로 나가가지고 앞으로 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만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선배님 우리 학교 전설이라 우스개로. 그래서 뭔 전설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야, 수학이 바닥에서 갑자기 방학 끝나고 와서 탁 치고 올라간 친구도 있다. 너희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사람은 때가 있구나. 시절 인연이 있구나.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추가라고 해도 아무리 옆에서 전문가가 우리나라 최고 가는 과외 선생님이 붙어도 성적 안 오른다니까요. 안 오를 때가 되면 아무리 이해 잘 시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공부로 트이는 그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보면. 똑같아. 인생도 똑같아. 인생이 풀리는 그 때가 있어요. 시절 인연이 탁 뭔가 터지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 때를 만나면, 시절 인연을 만나면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요. 난행도의 길이 아니에요. 이행도의 길이에요. 고모가 옆에서 죽도록 시켜도 난행고행 다 하면 시켜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아무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저도 막 죽도록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그냥 들어서 뭔가 모르게 꽂히는 게 있어서 스스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게 스스로 공부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일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이렇게 수많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다 이렇구나. 나만 이랬던 게 아니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 어떤 인연을 만나요. 그러면 그거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뭔가 팍 터져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쌓이다 보면 뭔가 어느 때 그 충분히 쌓이고 익히고 익었던 것이 때를 만나면 빛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순간을 최선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쓰며 살진 않아도 돼요. 이 행도로 내맡기며 사는 거예요. 삶에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현실에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내맡기니까 현실이 내가 지금 힘들다? 힘든 게 현실이에요. 힘든 게 진실이에요. 그럼 지금 힘든 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든 입장에서 그래도 내가 미래에 성공해 봐야지. 그럼 지금 최선을 다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더 있나? 노력하는 건 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노력은 이행도예요. 힘들지가 않아요. 밤을 새는데 즐겁고 재밌어요. 공부 그렇게 죽어도 시킬 때 그렇게 죽어도 하기 싫다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막 출가하기 직전에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출가하기 직전 1년 있잖아요. 출가하기 직전 1년. 그때 제가 갑자기 공부 쪽으로 머리가 확 트인 것 같은 느낌을 그냥 혼자 받았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와, 내가 1년만 출가를 늦출까? 한 1년에서 2년만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면 야, 이 세상 천지 못할 공부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내가 그때 제가 자발적으로 하루에 20시간을 공부를 했으니까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어요. 항상 오늘 총 공부한 양 18에서 20까지가 늘 찍혔었어요. 공부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고 뭔가 이게 알아들을 만한 그게 되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는 공부할 뭐 별 그렇게 절에 가니까 공부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탁 공부를 그만두고 출가를 했어야만 한 인연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공부를 할 때가 아니었고 제 생각은 지금 이제 공부에 좀 뭔가 와닿은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너무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공부를 했으면 반드시 제가 석사 박사를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석사 박사를 했으면 그쪽으로 뭔가 그 불교 학으로 학문 쪽으로 뭔가 막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걸 적당한 수준의 인연이 잘라졌던 것 같아요. 때로 인연 따라 보니까. 그러니 이 행도의 얘기를 편안한 내 생각을 믿고 가는 길이 아니라 삶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을 믿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그저 눈앞에 한 발 한 발을 그냥 갈 뿐인 거예요. 그럴 때는 힘든데 힘든 게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20시간 공부하던 그때는요. 20시간을 누가 공부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새벽에 그냥 딱 4시간 잡고 따르릉 하면 뻘딱 일어나줘가지고 나가면서도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딱 20을 찍고 들어가 자는 날은 그렇게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러니까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때가 되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때가 멈출 때가 되면 저절로 인연이 그걸 또 멈추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모를 때는 인연의 길은 자기 인연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삶의 진실은 모를 뿐의 길이에요. 알 수 없어요. 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거를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모르니까 뭘 과도하게 욕심낼 것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걸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눈앞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면 즐겁고 재밌어요.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하게 되면 그럴 때 뭔가 모르게 힘이 붙어요. 과도하게 집착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어서 뭔가 몰입이 돼요. 몰입. 집착을 하게 되면 몰입이 끊겨요. 수학 문제 푸는 사람이 수학 하는 사람이 과외 선생님이 그러대요.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기어이 풀어내본 그 경험들, 학생 때의 그 경험이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성공한다. 안 되는데 끝까지 한번 해본 거.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집착과 욕망이 많은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내가 1시간, 2시간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시간이면 영어 단어를 몇 개 외우고 진도를 나가도 몇 개를 나가고 성과 위주, 결과 위주, 막 목표 지향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풀다가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답지 보고 대충 알아듣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입이 깨져요. 몰입이 안 돼요. 진짜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이 없으면 그 순간이 그냥 그 푸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시간, 2시간 동안 결국 한 문제 풀었을 때 그 뿌듯함과 행복감, 그게 공부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누가 시켜서 대충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기획서 만들고 뭐 대충 아이디어 한두 개 넣고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아이디어 대충 넣어가지고 다 알죠. 그렇게 아니고 뭔가 하나라도 뭔가 정말 자기만의 그 진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나온 자기만의 뭔가가 하나 나왔을 때 그 기쁨 뿌듯함? 그런 것은 챗 GPT가 놀랍게 해준 기획안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게 돼요. 왜? 거기에는 진짜 자기가 담기거든요. 자기가. 자기 업이 담기거든요. 자기 색깔이 담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해 야 시절 인연이 다 와서 지금쯤 내가 회사에서 뭔가 한 건 할 때가 됐다 싶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GPT 쓴 거 갖다가 나가지고 이걸로 대박이 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걸로 해야지.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게 있다니까요. 업의 시절 인연의 전환이 오는 때는 뭔가 어떤 영감, 직감 같은 그런 것들이 저절로 나를 끌고 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사라져요. 내가 사라져요. 그리고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 아이디어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가 저절로 그냥 드러나 버려요. 그 유의 조작이 아닌 거예요. 무의법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인연이 알아서 펼쳐질 때가 되면 펼쳐지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펼쳐져 있어요. 유의의 세계가 아니에요. 모의로서 저절로 인연 따라 저절로 펼쳐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자기 욕심과 집착을 내세워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저놈보다 잘 나가야 된다. 내가 더 좋은 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내가 더 성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면서 집착하고 욕망하고 그럼 두려워요. 안 될까봐. 근심 걱정하고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난행 고행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패배감이 느껴지고. 근데 이 행도의 길을 본래 삶의 흐름이라는 삶의 흐름을 연기법의 진실을 그냥 체득한다면 삶을 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이 진실을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인 채 현실을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삶을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주어진 삶을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주어진 삶을 눈앞에서 살게 되면 비로소 삶을 처음으로 100%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 현실을 100% 온전히 경험하게 돼요. 대화할 때 직장 상사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직장 상사가 상사한테 잘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사가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낼 때 맞습니다. 아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탁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아부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생각이 이게 계속 나를 조종하고 사는 삶이거든요. 그럴 때 뭔가 모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 내려놓고 정말 진짜로 이 사람하고 티키타카가 정말로 맞아서 그 문제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그 두 번째 자리 떨어지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몰입되어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진심 어린 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윗사람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래서 이렇고 이건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진심 어린 내 얘기를 하게 돼요. 자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윗사람이 보기에 이게 내가 하는 말 그냥 용비어천가 하듯이 그냥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 건조하고 죽어있는 사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딱 그 느낌이에요. 저도 어쨌든 공직자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 되게 죽어있는 느낌,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그 기분 좋은 인연이 이게 뭔 도움이 되나 싶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모르 살아있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눈앞에서는 좀 기분 안 좋을 수 있어도 정말 뭔가 생산적이고 살아있고 뭔가 진짜 살아있는 그 시간을 제대로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땐 왜? 그 사람이 그냥 자기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 일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내 자기 앞길을 도모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진급을 그림 그리고 이러면서 이럴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도 조금만 그 일에 베테랑인 사람들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그 자기 분별망상은 보여요.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몰입을 방해하고, 그렇게만 평생을 사는 사람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그 일에 진심이어서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요즘에 보면 그 무슨 진짜 사나이 같은 거 보면 군인들 중에 와 저런 사람이 진짜 있었어? 군대는 그냥 어쩌지 하다 보니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교나 부사관분들 중에 있잖아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오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 있었잖아요. 육사에도 보면은 육사 시험이 수능 시험보다 앞에서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육사 갈 능력이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봤다가 붙은 친구가 어떡할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한번 넣어볼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붙은 게 너무 대견해서 스스로 야 여기로 내가 어떻게 붙었지 신기해가지고 그냥 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는 뭐 그냥 한 1년 하다가도 그만두고 6개월 하다가도 그만두고 방학 때 훈련 시작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군인의 찐 관심이 많은, 어릴 적부터 군인에 막 너무 가슴 뛰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신기해요. 방학 때 위문을 가면요, 그 저 전국 각지에 훈련장이 있어요. 그 목사님 신부님하고 차 한 대를 배차해가지고 돌면서 위문을 다녀요. 그러면 정말 어떤 훈련장에 보면 막 정말 비 오는 날 이런 거 상황은 안 하잖아요. 비 오는 날 막 온갖 막 그러고 훈련을 받고 집결지에 모여 있는데 보면 아 정말 옛날 전쟁 영화에서 볼 법한 그 정말 뭐 배잔병 같은 느낌? 몰골이 눈빛은 살아있으나 그 몰골이 막 완전 그냥 막 진흙탕에 막 처박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더운 날 막 여름방학 때 그 훈련 얼마나 더워요. 막 덥고 막 우리는 위문 가는데도 막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그 힘든 걸 그렇게 하면서도요, 와 정말 찐으로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와 저 친구 진짜 진심이구나. 이 군인의 진심, 훈련의 진심이구나. 부사관분들 보면 막 정말 훈련 막 특전사 일부러 선택해서 가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그 훈련도 즐겁고 재밌고 그걸 할 때 막 가슴이 뛰고 그런 친구도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 볼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야 저런 사람은 진짜로 지금 헬기 타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내려 이러면 가겠다. 뭔지 모르게 뭐 진심이에요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매 순간순간 100%로 쓰거든요. 살아있거든요. 훈련할 때 빨리 끝나야 되는데 힘들어 죽겠네 언제 끝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훈련할 때 훈련에 완전히 살아있어요. 몰입돼 있어요. 언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내가 더 몸도 좋아지고 여러분 저기 생도들을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팔뚝을 잡고 이렇게 격려해 준단 말이에요. 한 번씩 악수하면서 이렇게 해주다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생도들 친구들 팔뚝을 만져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팔뚝이 다들 그걸 장착하고 있어요. 1학년 신입생 때 물컹하던 애들이 3학년쯤 되잖아요. 또 훈련 갔다 온 친구들 보면 이게 쇠 같아요. 진짜 사람 팔뚝이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막 진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진심인 친구들이 한 친구가 절에 정말 열심히 나와서 임원도 하던 친구인데 어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게 약간 본보기처럼 해가지고 학년이 어느 정도 흘러갔고 여기에 너무 진심인 친구인데 잘렸어요. 잘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친구 SNS 한 번씩 이렇게 뜨길래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 이게 너무 이게 안쓰러워가지고 계속 한 번씩 보는데 포기하지 않고 바로 대학에 가가지고 바로 학교 나와서 바로 또 자신의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기만 해도 느끼겠어요. 야, 옛날에 그 열정이 이렇게 방향이 전환됐을 뿐이지 이 열정이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그 삶을 완전히 100%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성공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인드풀리스. 그 마음이 완전 가득 차가지고 온전히 그 순간에 온전히 살아있고 깨어있는 거예요. 100%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직장 생활이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슨 뭐 진급하려고 뭐 이렇게만 살면, 진급하려고 사는 게 목적이면 내 생각은 진급에 가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뭘 위해서 하겠어요? 진급을 위해서 하겠죠. 근데 이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아서 하면 어때요? 이거 할 때 여기 있겠죠. 미래에 가 있지 않죠. 삿된 생각에 가 있지 않죠. 분별 망상에 가 있지 않죠. 온전히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회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사람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겠지. 삿된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일을 하면 완전히 그 일에 100% 몰입한단 말이에요. 매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다르게 말하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윗사람이 볼 때만 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를 하나하나 성취해내고 거기에 온전히 몰입했을 때 그 즐거움, 거기에 완전히 100% 삶을 사니까요. 현실도 똑같아요. 스님 저는 집에 있는 주부라서 직장이 없는데 어떡하죠? 똑같아요. 빨리 청소 끝내놓고 쉬려고 청소하고 빨리 어떻게 이러는 게 아니라 청소할 때, 밥할 때, 빨래할 때, 집안일 할 때 모든 순간에 밖에 나가 산책할 때, 운동하는 순간 모든 순간에 그 순간에 100%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고 끝내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설거지할 때 손에 이 물이 느껴지는 감각이나 아니면 그 뭐죠? 고무장갑의 감각이나 이걸 하나하나 뽀득뽀득 씻어갈 때, 하나가 씻겨 나갈 때 온전히 거기서 온전히 존재하면서 설거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또 밥을 할 때 온전히 그 밥을 그냥 정말 어디죠? 그 셰프들이 음식 하나 하는데 뭘 저렇게까지 예술을 하나 싶을 정도로 막 뭘 하나 해놓고 막 정성스럽게 올리잖아요. 그게 진심인 거죠, 거기에. 그 음식 만들 때도 진심이고 음식 먹을 때 내가 하는 음식이라고 대충 먹을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온전히 앉아서 온전히 씹고 온전히 맛을 보고 온전히 맛을 경험하고 온전하게 느낄 수 있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여기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실 속에, 삶 속에, 이 현실이라는 진실 속에, 깨어있음 속에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언제나 지금이라는 진실, 지금이라는 법, 지금이라는 깨어있음이 언제나 여기 있거든요. 설거지하는 게 일이고 밥하는 게 일이고 빨래하는 게 일이고 밥을 오물오물 씹어 먹는 게 일이에요. 절에서 스님이 치는 종소리 들을 때만 직진심이 아니라 설거지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이게 법이거든요. 밀대질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거, 이게 지금 증거해주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자기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모든 순간에. 근데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죽었다 깨어나도 확인될 수가 없죠. 근데 이 생각 따라가지 않는 뭐랄까 연습이랄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을 살면 돼요. 눈앞을 살면 돼요. 깨어있는 현실을 살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